안녕하세요. 요즘 기술업계 보면 정말 정신이 없죠. 판도를 바꿀 만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 그중에서도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피규어 AI라는 스타트업 이야기인데요.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비디아는 뭐 기본이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인텔, 퀄컴, 그리고 우리나라 LG까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순식간에 50조 원을 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특히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 닮은 로봇 개발 분야에서는요, 이 정도 투자가 몰린 건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이군요. 네, 이건 그냥 뭐 기술 신기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 이 기술이 진짜 세상을 바꾸고 돈이 될 거다, 이런 시장에 아주 강한 확신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단순 투자가 아니라 와 이거 진짜 미래 기술이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 바로 이 피규어 AI의 기술, 그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리고 여기에 또 전략적으로 뛰어든 LG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피규어 AI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보고요. 또 LG의 투자는 그냥 돈만 넣은 게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앞으로 여러분 삶이나 또 산업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가능성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기대됩니다. 그럼 피규어 AI,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지, 그리고 LG는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피규어 AI,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로봇 업계의 거의 뭐 슈퍼스타가 됐어요. 기업 가치 50조 원 이상. 이 숫자는 진짜 다시 봐도 놀랍네요. 네,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정말 기록적인 투자 유치입니다. 이게 그냥 가능성 있네 이 정도 베팅이 아니고요. 이미 기술적으로 상당히 올라왔고 또 구체적인 비전이 있다는 걸 시장이 인정한 거라고 봐야 해요. 시장이 인정했다. 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각 분야 최고 기업들이 동시에 투자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기술의 힘이 어떤 특정 산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각자 자기네 사업 영역에서 이 로봇 기술을 어떻게 써먹을까? 이걸 되게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렇게 정말 대단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LG가 주요 투자자로 이름을 딱 올렸단 말이죠. 이게 특히 눈길이 가요. 제조업 기반이 강한 LG인데 왜 하필 이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 그것도 피규어 AI에 주목하게 된 걸까요? LG 입장에서 보면요. 그 스마트폰 사업 접은 이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 찾는 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절실했죠. 네, 여러 미래 사업들을 보다가 로봇 분야가 눈에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LG가 원래 잘하는 가전제품 있잖아요. 그걸 좀 더 똑똑하게 만들고 또 핵심 부품 기술하고 시너지도 낼 수 있고 여러모로 매력적인 분야였을 겁니다. 시너지 효과. 네, 거기다가 요즘 사회 변화, 예를 들면 고령화라든가 일할 사람 줄어드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로봇 수요가 앞으로 엄청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도 크게 작용했을 거고요. 이게 미래의 핵심 먹거리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자료 보니까 LG 조광모 회장이 직접 미국 실리콘밸리까지 가서 피규어 AI 포함해서 로봇 스타트업들을 쭉 둘러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로봇 기업에도 투자하고 이런 걸 보면 그냥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진짜 로봇 사업에 힘을 싣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단기적인 투자 수익보다는 앞으로 로봇이 중심이 될 산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장기적인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전략? 네, 로봇 기술을 그냥 가져다 쓰는 수준을 넘어서 관련 기술 개발하고 투자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우리 기술력으로 이 시장에서 우위를 잡겠다, 이런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피규어 AI가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데는 그 헬릭스라는 자체 AI 모델 역할이 크다고 들었어요. 이름부터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정확히 뭐라는 건가요? 헬릭스요? 그걸 쉽게 이해하려면 로봇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을 한 군데서 다 관리하는 중앙 통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중앙 통제 시스템? 네,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보고 이해하는 눈, 그러니까 시각 지능이죠. 그리고 정보를 모아서 상황 판단하고 뭘 할지 계획 세우는 뇌, 즉 판단 및 추론 능력, 마지막으로
계획한 대로 몸을 아주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몸, 운동 제어 능력,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친 겁니다. 아하, 눈, 뇌, 몸. 이걸 다 연결해서 통합 관리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이 세 가지가 계속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로봇이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헬릭스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자교에서도 기존 로봇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압도적인 자유도, DOF, 이걸 강조하는 거군요. 이 자유도라는 게 높으면 로봇 움직임이 훨씬 더 사람처럼 자연스러워지고 다양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 자유도, DOF라는 게 로봇 관절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수를 말하는데요. 이게 높을수록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동작이 가능해져요. 네. 피규어 로봇은 수십 개 관절을 초당 200번씩 제어한대요. 놀라운 속도죠. 그래서 정말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그 부서지기 쉬운 과자 봉지나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치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눈으로 딱 보고 이건 살살 다뤄야겠다. 이렇게 힘 조절까지 하면서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거죠. 그리고 헬릭스가 사람 생각하는 방식처럼 직관적인 판단, 시스템 1이라고 하던데 그거랑 깊게 분석하는 시스템 2, 이걸 동시에 쓴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워요. 이건 마치 우리가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반사적으로 피하면서도 동시에 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지?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로봇도 갖게 된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헬릭스 모델의 아주 중요한 발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걷다가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럼 일단 즉각적으로 피하고 시스템 1, 동시에 그럼 앞으로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걸 다시 계산하는 시스템 2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오, 신기하네요. 네, 이건 그냥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기존 산업용 로봇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실시간으로 환경이 변하는데 그걸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교하게 움직이는 능력을 다 갖췄다는 거. 이게 헬릭스가 가져온 혁신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실제 환경에서 작업 능력을 확 높여주는 거죠. 기술 발전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에는 피겨 3라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나왔다면서요. 이전 거랑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좋아진 건가요? 네, 피겨 3는 여러 가지 핵심 성능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뤘어요. 로봇이 주변을 얼마나 빨리 인식하느냐, 그 프레임 레이트가 2배 좋아졌고요. 명령 내렸을 때 반응하는 시간, 레이턴시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와, 반응 속도는 2배 빨라지고 지연은 절반으로. 그렇죠. 그리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영역, 시야각은 60%나 넓어졌습니다. 키는 176cm, 몸무게는 61kg. 거의 성인 남성하고 비슷하죠. 진짜 사람 같네요. 반응 속도 빨라지고 지연 줄고 시야는 훨씬 넓어지고 점점 더 사람의 감각이나 반응 속도에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한 번 충전해서 50시간이나 움직이고 무선 통신으로 영화 한 편 데이터를 4초 만에 보낸다니. 이것도 대단한데요? 저는 특히 하루에 수테라바이트, TB 단위의 데이터를 학습에 쓴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경험이 쌓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방대한 실시간 학습 데이터. 이게 피겨 AI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예요. 로봇들의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얻는 시각 정보, 힘 센서 데이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작 데이터 같은 모든 경험들이 클라우드로 보내져서 헬릭스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데 쓰이는 거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군요. 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선순환 구조라는 점입니다. 더 많은 로봇이 여러 환경에서 일할수록 데이터는 더 많이 쌓이고 그 데이터로 모델은 더 똑똑해지고 그럼 로봇은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또 더 좋은 데이터가 쌓이고 이런 식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네요. 그렇죠. 시간이 가고 경험이 쌓일수록 로봇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 LG가 로봇 사업에 진짜 진심이라고 얘기 나눴는데 흥미로운 건 LG가 직접 피규어 AI처럼 완성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거 이거보다는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죠? 네. LG는 그 테슬라 옵티머스나 피규어 AI처럼 직접 로봇 완제품 시장에서 싸우는 대신에요. 이 로봇들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솔루션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부품 공급? 네. 일종의 로봇 산업의 핵심 공급자가 되겠다.
이런 비전이 뭐죠? 예전에 스마트폰 시대에 여러 회사에 좋은 카메라 모듈이나 디스플레이 공급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러네요. 로봇에 눈이 되는 고성능 센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정밀 모터나 구동기, 심장 같은 고효율 배터리, 신경망 같은 통신 모듈, 그리고 로봇 열시켜주는 냉각 시스템까지. 이런 핵심 부품들을 LG가 공급하겠다. 아, 그러고 보니 LG전자,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 계열사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가 딱 이런 부품 소재 기술이잖아요.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계산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에요. 어떤 회사 로봇이 시장에서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로봇 산업 자체가 커지면 좋은 부품이나 솔루션 수요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LG는 어떤 로봇이 성공하든 그 안에 우리 기술, 우리 부품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시장 변동성 위험은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려는 거죠. 뭐랄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미래 로봇은 LG 부품으로 통한다. 이런 구도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셈입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제 정말 피규어 AI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들, 특히 좀 반복적이거나 힘든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에 거의 다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에서도 집안일부터 물류,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세탁물 개는 거, 식기세척기 정리하는 거,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 같은 가사 지원, 아니면 택배 상하차나 창고에서 물건 옮기고 분류하는 물류 현장 업무, 호텔 체크인이나 식당 안내 같은 서비스 업무, 이런 데서 로봇 역할이 점점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피규어 로봇이 보여준 그 섬세한 손 조작 능력하고 또 학습 기반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이런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죠.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로봇들이 각자 현장에서 얻은 학습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집단 학습을 한다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로봇이 어떤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이나 경험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모든 로봇한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개별 로봇의 학습 속도를 뛰어넘어서 기하급수적인 성능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기하급수죠. 네. 한 로봇이 겪는 시행착오가 곧바로 전체 로봇 집단의 경험 자산이 되는 셈이죠. 마치 수많은 개체가 동시에 배우고 진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공장에서 어떤 부품 조립하는 새로운 방법을 로봇 하나가 배웠다. 그럼 그 즉시 한국에 있는 로봇도 똑같은 작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실시간으로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로봇들은 훨씬 더 빠르게 유능하고 다재다능한 협업 파트너로 진화할 겁니다. 이렇게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로봇이 퍼지는 속도를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심 부품 공급망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LG의 역할이나 입지는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네요. 로봇이 많아지고 똑똑해질수록 좋은 부품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단계로 들어가면 좋은 센서, 정밀 제어 모터, 오래가는 배터리, 그리고 이걸 다 통합하는 시스템 솔루션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예요. LG는 이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하고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미래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는 피규어 AI라는 정말 놀라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로봇 산업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으려는 LG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피규어 AI의 헬릭스 모델이나 피규어 3를 보면 로봇이 이제 단순히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를 넘어서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섬세하게 움직이고, 심지어 함께 배우면서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LG는 직접 로봇 만제품을 만들기보다는 로봇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기술 솔루션 공급망을 장악해서 다가올 로봇 시대의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어쩌면 변동성은 좀 적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인간과 로봇이 같이 일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집안일도 없는 로봇,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로봇, 우리를 안내하는 로봇들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피규어 AI 로봇처럼 스스로 빠르게 배우고 발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사회의 이론이 되어가는 미래,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늘 살펴본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과연 우리는 이렇게 진화하는 로봇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또 조화롭게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든지 윤리적인 기준 혹은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은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